백전백승 천기대요 제58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60갑자 가운데 말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말띠다라고 하면 큰 불이야, 큰 불. 산불, 어마어마한 불. 그 불의 말이에요. 근데 말띠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죠. 말들 생각해봐. 추진력이 얼마나 강해. 그지요? 근데 올해는 잘 못해. 올해는. 그래서 금방 뛰었다가, 금방 말았다가, 금방 뛰었다가, 말았다. 그래.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그 중국 대륙 뭐 서부 지역까지 전부 다 점령했던 분이 누구지요? 칸, 징기스칸. 그분이 말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띠들은 보편적으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요. 뭘 하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하는데 오래 하진 못해. 순간이야. 그래서 단거리는 굉장히 강한데 장거리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약해요. 조금. 그리고 말이 마구간에서 있는 걸 좋아할까요? 뛰어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그래서 집보다 밖이 더 좋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병이 나요. 밖으로 뛰어 돌아다녀야 돼. 놀아도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숨통이 막혀. 답답해. 돌아다니는 거 억수로 좋아하고. 특히 남자 말띠의 사람들은요. 가정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친구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밖으로 전부 퍼날라 내는 태생의 사람들이 말띠들이 많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질 않아. 다 끌어내죠. 남들한테는 무지무지 잘해요. 근데 집에서는 조금 소홀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말띠생 신랑을 맞은 아내들은 불만이 조금 있죠. 그래서 또 한량들이 많아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술, 노름, 뭐 돌아가면서 해요. 물론 건실한 분들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말띠에 대해서 하는데 논어에 있는 거 하나 우리가 개성 하나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자, 합장들 하시고. 차왈 지허도가 어덕 의어인 유어에 일어나 무호이 미타.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군자는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를 해서 인을 따르고 육예를 갖추어야 할지다 라고 했어요. 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대자대비심이에요. 인, 어질다라고 했는데 자비심이지요. 그러면 군자는 6가지 예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6가지 예가 뭘까요? 첫째는 예를 지켜야 된다. 도덕, 근면, 검소. 이게 바로 예에 해당이 되죠. 예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예, 악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악은 바로 무슨 악이냐? 락이에요. 락, 즐거울 락.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매사에서 어떤 경우가 와도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사예요. 사. 사는 뭐예요? 사는 뭘까요?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면 인과의 법칙이에요.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뭐예요? 존경을 해줘야 되죠. 사랑을 받고 싶으면 뭐예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다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을 혹사를 시켜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수명이 길지 않아. 근데 주변을 다 부자로 만들어 놓으면 나는 뭐예요? 저절로 부자가 돼. 돈이라는 건 자기가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벌어줘야 돼요. 벌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누가가 누구냐? 첫째는 뭐예요? 주변 사람이에요. 그 주변 사람은 첫째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내가 일을 원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한테 넉넉함을 줘야 돼요. 여유로움을 주어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질고 넉넉하고 베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주어야 돼요. 하나라도 줄이고 감하고 덜 주려고 하지 말고 더 주고 더 많은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풍요로움을 주어야 돼요. 그게 카네기 전략이기도 해요. 카네기가 한 이야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성공을 시켜라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서, 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끌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실없이 하면은 신뢰를 얻어요, 못 얻어요? 네. 저는 그렇게 다 했다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상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요. 약속 하나라도 저는 웬만하면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해도 저는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 말은 즉 법이에요. 내가 한 이야기가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 나를 의심하지 않아도 돼. 내 입으로 뱉은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서. 글을 알아야 돼요.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로부터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글을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피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노예나 뭐 상놈이나 양반 이런 시대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각자 뭐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해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 편한 일을 해요. 하지만 봉급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받아요. 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세요.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책을 열심히 보세요. 뭐 다른 데 있는 책을 보기가 정 힘들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예요? 서길봉이가 쓴 책이라도 열심히 보세요. 또 다른 강의 어디 다니면서 듣기가 거북하면 뭐예요? SIB 불교육방송 여세요. 강의 들으세요. 변해갑니다. 그런 사람은 치매도 안 걸려요. 쓰잘데 없이 10원짜리, 100원짜리 고스톱 치러 다닐 시간에 그거 하세요. 그 전에 보면은 강의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100원짜리 고스톱 빵은 때려도 여긴 안 와. 저는 그 사람들 어떻게 살지 되게 궁금해요.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해타산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손익이 무언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동양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백수들을 게으른 자라고 해요. 일 안 하는 사람, 자고 놀고 먹는 사람. 서양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백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어느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걸 늦게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이걸 게으른 자라고 해요.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요.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가르침이 일례를 하나 들어서 미국만 해도 여러분들 교육 방법이 지도자층의 교육 방법과 피지도자층의 교육 방법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립 특과고 이런 게 생긴 게 미국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특과고등학교 같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는 대부분 사립학교였고 일반 사람들이 공부한 학교는 공립학교였어요. 그럼 어떻게 차이를 뒀느냐? 공립학교는 시험 문제를 위주로 했고 사립학교는 인문 고전을 위주로 가르쳤어요. 인문 고전은 사람의 양식을 뒤바꿔 놔요. 유럽 쪽으로 얘기하면 많지 않아요. 유럽 쪽에 칸트 사상이나 니체 사상이나 소크라테스 사상이나 플라톤의 국가 이런 인문 고전학을 많이 공부를 시켰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옛날에 명심보감이나 사서삼경, 사서온경, 사서삼경을 주로 많이 가르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 방법이 들어와서 시험 위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부는 많이 해도 인성상 지도층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뭐예요? 지도자층은 인문학, 고전학 공부를 해라. 그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다니다 말았나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했나 했어요. 하지만 대그룹의 회장이 되기까지에는 뭐 때문에 됐다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어 하나를 완전히 그냥 수도 없이 읽었대요. 논어 하나로 성공한 사람. 이병철 씨도 사실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병철 씨는 좀 부유층이었고 정주영 씨는 엄청 빈곤층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깨를 간줄 정도로 했던 건 이병철 씨 역시 보여요? 논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병철 씨가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 뭐였을까요? 논어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논어 한 권.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논어를 엄청 공부하신 분이에요. 결국 논어 하나가 우리나라의 재벌그룹 회장들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문학 고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근간의 바탕이 되어 있다. 근데 나는 내가 논어를 공부하고 사서삼경을 해보고 해봤지만 나는 부처님 가르침만큼 좋은 건 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불법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하는 쪽쪽 주름살 다 펴집니다. 회춘약 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 날마다 좋은 날이야. 날마다 행복한 날이야. 길을 가다 어쩌다 새가 똥을 싸서 새똥을 머리에 맞았어도 기분이 좋아. 어째 내 머리에 쌌는고. 마음 하나만 바꾸면 세상이 다 뭐예요? 처처가 안락이야. 처처가 다 극락이야. 그런 이치가 우리 불법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유계를 갖추는데 그런 어떤 이치를 잘 아는 수리, 이해타살.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하급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해요.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을 추구해요. 상대에게 진실을 주었을 때 수리상으로는 지금 손해지만 나중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논할 수가 없지요. 이게 불교의 자비사, 사무량심의 사상이에요. 내 걸 챙기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내 걸 비우고 버리고 너 좋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세요. 이래서나 저래서나 우리는 전부 뭐예요? 한 줌 흙뿐이 안 돼. 아무리 챙겨본 늘 흙이 되어서 뭐 할 것이며
아무리 남한테 주고 베푼들도 흙이 돼서 뭐 할 것이야. 챙겨봤자 나중에 갈 때는 남한테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게 좋겠어? 기분 좋게 주는 게 좋겠어? 주고 살으라고요. 주고 살아. 여유 생기면 일봉이 방송비도 좀 보태주고 책 쓰는 후원금도 좀 보태주고 그럼 나는 내가 그걸 써요? 책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써?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 방송을 위해서 누구를 써요? 대중들을 위해서 써. 여러분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터득하시고 오늘은 오생으로 들어가는데 오생은 일단 화예요. 화. 큰 불이야. 큰 불. 양기가 뻗어요. 그러니까 말띠들은 보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푸푸하고 뛰고 땀내고 욕하고 와 하는 걸 잘하겠어요? 속으로 새기는 걸 잘하겠어? 좀 요란한 걸 좋아하겠어요? 조용한 걸 좋아하겠어? 좀 요란해요. 표가 팍팍 나. 그러면 보편적으로 말띠들은 언제를 나타내느냐? 하루 중에서도 가장 활동력이 뛰어날 때, 더울 때. 언제요? 오시가 11시에서 1시. 그러면 원루는 몇 월이에요? 인묘진사 5월. 그래서 말띠는 언제가 가장 풍요로울 때예요? 5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말이 뜯어 먹을 게. 가는 곳곳마다가 다 뭐예요? 천지 깔렸어. 그래서 말을 5월에 넣은 거야. 먹을 게 천지만물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별로 봐도 말띠생들은 5월생은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 가는 곳곳이 먹을 게요. 그럼 소중한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낭비가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게으르겠어요? 안 게으르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말띠도 보편적으로 겨울말은 어떻게 돼요? 뛰어다녀요? 일을 해요? 마구간에서 주는 여물만 먹고 푸푸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겨울말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푸푸만 하고 있으면 누가 벌어먹여 살려야 돼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참고를 하셔야. 또 정직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강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를 압도하는 씩씩한 기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길 좋아하기 때문에 남한테 간섭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풀이요, 풀이. 또 여러 사람과의 교류와 접촉을 많이 해요? 조금 해요?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고 대인관계도 뭐예요? 엄청 많아. 말띠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말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생태가. 이 오다라고 하면 갑은 뭐예요? 쭉쭉 뻗어나는 숲의 나무라고 했어. 이 옷을 입는 거. 또 병은 뭐예요? 산불이라고 했어요. 산불과 산불의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무호생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흙. 커다란 흙. 그 다음에 경호생은 뭐예요? 엄청 큰 쇠의 말이요. 그러면 임호생은 뭐예요? 엄청 큰 물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년이 무슨 해예요? 내년이 무슨 해? 돼지해인데 무슨 돼지? 기해생. 기가 어디에 있어요? 토에 있어. 그러면 내년이 토에 있어, 기가. 그러면 동방청재, 남방적재, 서방백재, 북방흑재, 중앙황재. 그럼 내년이 무슨 돼지? 황금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뉴스에 나올 게 황금돼지. 사실은 60갑자에 황금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볼 땐 참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흑이야. 조그만 흑의 말이야. 돼지야. 기해생. 그지 않아요? 그럼 내년의 기운이 대충 어떻겠어? 조그만
옹달샘에 조그만 흙이 있는 정원의 흙에 정원의 옹달샘이야. 그럼 내년에는 큰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조용조용하고 안위적이고 아기자기하고 요런 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도 없지만 크게 성장하는 여건도 아니다. 금년에 보합세의 기운이 오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산란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다듬고 뭔가 약한 것 채워주고 조금 있는 거 준비하고 이런 해가 되지 않겠냐, 난 이렇게 봐요.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해는 무슨 해예요? 호랑이 해예요. 우리나라 6.25나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옛날에 전쟁이 났던 해에도 보편적으로 호랑이 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도 경인년 6월 25일 날 터진 거예요. 호랑이 해. 자, 그러면 말띠가 엄청 큰 대단한 숲의 겉옷을 입었다. 갑오생이 2014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1954년생이에요. 제 주변에도 갑오생이 있지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예요. 갑오생들이 사고 억수로 칩니다. 노름 좋아하고 투기 좋아하고 일 시작했다 마무리 하나도 못 짓고 집에 있는 거 다 퍼내주고 밖에 있는 거 가져올 줄 모르고 살림은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자기만 좋으면 되고 집엔 쩔쩔 굶어도 어느 날 보면 낚시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은 뭐예요? 고스톱 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친구 만나 술 먹고 있고 이런 태생들이 보편적으로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대림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뻗어나갈 줄 알기 때문에 자존심이 어때요? 강하지요. 굽힐 줄을 몰라요.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려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놀러 나가지 못하게 하면 화장실 간다고 갔다 화장실 창문 뚫고 도망가는 스타일의 사람들. 이게 갑오생. 하고 사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목생화의 기운이에요. 목생화. 목. 육신은 목이고 마음은 화여요. 화원형 노을의 그림과 같은 야생마다 인품이 지혜와 사고력이 뛰어난데 결단력과 몸, 정신의 결핍으로 우자다회하는 수가 있다. 결단력이 없어요. 맨날 공상만 해요. 나에게 얼마만 있으면 뭘 할 텐데 그럼 떼돈 벌 텐데. 그 얼마만 있으면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1억만 있으면 뭘 하면 떼돈 버는데 그럼 1억 모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앉아서 공상만 하고 있어요. 실천은 못하고. 그럼 1억을 만들어주면 잘 하느냐. 한두 달 잘하다 뭐가 뜻대로 안 되면 맨날 술 먹고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요.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앞서려는 야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지만 섬세하고 부드러운 심성도 있어서 때로는 약한 성격의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마음은 약해요. 개척정신, 독립심이 강한 행동파인데 융통성이 부족하고 친화력이 모자라서 자칫 엉뚱한 게임에 빠지거나 원망을 듣는다. 모임의 리더가 되고 재치있는 말재주가 있으나 천상유수여요. 천상유수. 말로 하는 건 행동력은 하나도 못해도 자기 위주로 처리해야 하려는 경향이 짙어서 큰 인물이 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인물이 됐잖아요. 보편적으로 말쥐생들은 5, 6월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12월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해년 해마다. 기운으로 보면 말띠생이 변화 변동이 언제 온다라고 했어요? 1월, 2월, 4월, 10월. 그래서 이사나 집매매나 이런 것도 요때가 좋다라고 했어요. 1, 2월에는 밖에 나갈 준비하느라고 변동이 오고 4월은 뛰어다니고 10월은 다시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준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사, 이직, 이동, 매매 기운이 요때가 세요. 그것도 홀수 1, 3, 7, 9. 5는 어떻게 돼요? 앞뒤가 맥혀서 이동이 설령 된다라고 해도 손해가 더 많아. 그래서 1, 3, 7, 9. 우리나라 나이. 삼재도 언제가 제일 안 좋아요? 4에서 6이 들어가는 때하고 9에서 1이 들어가는 때. 이때 삼재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곤혹을 치러요. 지게를 짊어진 데다가 짐을 얹은 격이 돼버려. 더군다나 가족 중에 나가는 삼재, 들어오는 삼재가 있다면 엄청 힘들어요.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데고 서해 인당수 있는 데가 난류 한류가 교차되는 데야. 심청이 빠져 죽은 데 제일 파도가 세요. 그래서 집안에도 나가는 삼재 들어오는 삼재가 교차되는 집이 힘이 들고, 이때 만약에 가족의 기운이 극으로 돌아섰다 그러면 누가 죽어나가든지 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인연에 합이 들면 소용돌이만 치죠. 그래서 재산 손실이나 질병의 아픔이 있지만 극이 될 경우에는 절단이 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삼재도 인연하게 사실은 어려움을 만드는 시기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말은 1, 2, 4월, 10월에 이동 이전이 있다. 자, 날마다 하는 일에 발전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자. 우리는 매일 세 끼의 밥을 먹고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지요? 여러분들 책 본다고 다 잊어먹으면 책 볼 필요 없는가? 밥 먹는다고 다 소화되면 밥 먹을 필요 없네? 근데 왜 밥은 잘 챙겨 먹어?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와 같아요. 다만 그 발전을 위해서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된다. 다음 병호생, 화화의 화화. 불도 엄청 큰 불이에요. 며칠씩 막 타는 불. 2026년생, 1966년생 말띠여요.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애쓰지 마라. 옆에서 볼 땐 안 될 것 같은데도 본인은 될 것 같이 생각하고 무모하게 잘 도전해요. 과욕은 금물이고 고난이 많다. 명석한 지혜로 대과에 급제하며 공명을 얻으리라. 굉장히 똑똑해요. 불과 같이 번쩍 일었어요. 근데 번쩍 꺼져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계획은 엄청 많이 잡는데 시도하다가 잘 무너져요. 중간에 잘 끊어져. 지모와 날카로운 지혜가 돋보이는 통솔자의 위풍을 지녔으나 인자하기에 무보다는 문에 적합하다. 그래서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뭐예요? 글이나 재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수양으로 침착성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60갑자 나부 모행에서 보면 이 병호생들은 수행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수행을.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면모를 키워야 된다. 세속적인 번거로움이 없는 분위기고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한 체제, 굉장히 고지식화되는 얘기예요. 늘 어디서나 언어나 행동이 기탄이었고, 무슨 얘기냐면 할 말 안 하고 참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쁘게 하든 좀 믿게 하든 감정에 따라서 할 말을 꼭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수도 많아요. 이상향을 동경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쉽다. 내성적이기도 하고 미묘한 자극에도 신경질을 부리는 히스테리가 있다. 승질도 좀 잘 부리는 스타일이라는 얘기. 매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대담성을 기르고 확고한 목표를 세워 매진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뭘 하든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 앞에서도 늠름한 것이라고 했듯이 완성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새롭게 변모시킬 용기를 가져야 한다. 비겁하고 나약한 당신이라면 과연 당신은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 자, 꾸준해라는 이야기고. 다음이 이제 무호생인데, 무호생은 흑토예요. 흑토. 엄청 큰 토예요. 그래서 토생, 화라, 화생 토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융화가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화생 토라. 그래서 무호생은 2038년 1978년생 말띠예요. 말띠. 화생토인데 문명신이라고 해서 지혜가 총명하고 위풍당당하고 고집이 세고 편협적이고 선과 악을 극단적으로 차별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큰 낭패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무호생의 단점은 뭐냐 하면요. 따지기를 잘해요. 상대방 약점을 잘 호흡하기를 잘해요. 그만큼 뭐예요? 머리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덕망을 겸비한 아량으로 옥석을 가리는 버릇을 없애야 한다. 무슨 얘기냐? 옳고 그름, 뭐가 이득과 손해, 따지는 거 잘하는 거,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잃어버려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서 악인에게도 인정을 베푸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우물물 같은 고향과 달빛 같은 은은함으로 다툼이나 경쟁보다는
양보하는 미덕을 생활신조로 하고는 있지만 변덕스러운 면과 무책임한 면도 지니고 있어서 때로는 세상을 버리고 바람처럼 유유자적하려는 충동으로 방황할 때도 없지 않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의 변화 변동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강한 삶의 의지가 있는 반면에 배타적인 히스테릭과 이기주의적 에고이즘도 적지 않다. 여성의 경우 신경이 날카로워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감정적인 면이 있다. 보기보다는 굉장히 소심한 면이 있고요. 예민한 부분이 있는 스타일의 태생이 무호색이에요. 세월은 길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짧게 만들고 세상은 넓지만 마음이 작아서 스스로 일을 좁게 만들며 걱정한다. 세상이 좁아요? 또 세월이 짧아요? 우리 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사계절의 자연변천은 참으로 아름답고 한가로운데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직장인 노예가 돼서 헛된 삶을 사는 자들은 그것조차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번뇌와 소용돌이 속에 불행하게 일생을 보낸다라고 했어요. 자, 경호생이어요. 쇠화, 그러니까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은 불인데 몸은 금이어요. 그럼 마음 씀씀이로 인해서 몸은 어떻게 돼요? 상할 염려가 있는 태생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1990년생, 1930년생이에요. 자유와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유유자적한 인습의 굴레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박혀있는 생활, 일정한 생활을 싫어한다. 학문을 익히지 않으면 고달픔이 적지 않으니 뛰어난 두뇌로 학문을 닦아야 된다. 근데 말티생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학문은 어떻게 돼요? 공부는 누가 잘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순간순간 재치가 있는 사람이 잘해요? 띠 해가지고 곰단지 같은 사람이 잘해요? 툭툭 쳐도 가만히 있고 툭툭 쳐도 가만히 놀려도 가만히 있고 그러다 나중에 못 살게 그러면 하지 마.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번쩍번쩍해서 이렇고 뭐 구구단 어떻고 뭐 천자문 어떻고 이거 잘하는 애들은 나중에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융업소로 더 빨리 빠져. 머리가 너무 팩팩 돌아가서. 그러니까 손자들 아이고 우리 손자 얼마나 똑딱한지 몰라 이런 소리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아요. 우리 애기는 뭐 4살인데 천자문을 띄었어요. 뭐 학교 다녀봐. 구구단 뭐 4살 5살 때 다 떼도 정작 학교 가가지고 구구단 할 때 되면 하나도 몰라. 그래서 맨날 나머지 공부야. 한글도 빨리 깨치는 아이들보다 늦게 깨치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1학년 들어가서 한글 깨치는 애들이 오래 가. 근데 미리 다 띄고 하는 애들은 뭐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중간 하순위로 가서 중학교 가면 꼴찌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들어하죠. 또 애기들이 너무 뭐 답답하게 모른다고 해가지고 머리통 맨날 줘박지 마. 아이고 이것도 모르냐. 그 머리통 맞느라고 더 못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자기들은 잘했나? 자기들 잘한 사람은 절대 애들 구박 안 해. 아픔을 알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지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구박하면서 하는 게.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신비주의 경에 있는 이면에 지모가 뛰어나고 매사에 충실한 현실성도 다분하다. 맑은 외모에 총명함과 청렴, 결백함이 있으며 어질고 순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틀에 박히고 단조로운 일에는 금방 실증을 내는 편인데 분에 넘치는 일은 잘 버리지 않으며 의지가 출중해서 매사를 처리하며 능숙하고 사교에서도 신망과 호감을 사게 된다. 타산적이며 의심이 많은 편이다. 보편적으로 말티생들이요 계산적인 면이 많아. 성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심산유곡에 홀로 핀 백합도 아니다. 그건 자신 안에 핀 노력의 결과이다.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노력은 기적을 낳는다. 246페이지 경우생 했고요. 이번에 270페이지 이모생 2002년생 1942년생 말띠어요. 우둔해 보이면서도 영리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명철한 판단력으로 천하의 난사를 처리하는 임경변의 귀재로서 무사람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 쉽다. 보편적으로 말띠 태생들은 보편적으로 이 언변술이 뛰어납니다. 언변술 재치가 있어요.
머리가 상당히 총명합니다. 고결한 성품이나 후천적으로 다 성질이 강하고 맹폭하고 의심이 많은 편이라 남의 말을 잘 신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에게 쉽게 굽히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자존심이 강하고 타산적이라 남들과 영합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충족과 만족을 향한 자세와 개척 정신을 발휘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심신수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말띠생들은요 보편적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수행이 좀 필요하다. 왜냐? 말띠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혼자 풀어놓으면 어디로 가? 자기 마음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를 치는 수 있어. 남의 밭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대나무 그림자가 섬도를 쓸어도 티끌은 일지 않고, 이건 대나무 그림자가 섬도를 쓸어, 섬도를 그림자가 움직여가 그래도 티끌은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꿰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뭐를 뜻하는 거야? 우리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좋고 나쁨이 없잖아. 그걸 뜻하는 거야. 물이 아무리 급하게 흘러도 주변은 항상 고진역하고 낙화가 분분해도 마음은 절로 한가롭다. 무슨 얘기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 본성은 뭐요? 움직임이 없어. 요동이 없어. 마음이 싱그러우면 어느 곳에 있어도 즐거움이고 마음의 번뇌가 일면 무엇을 하더라도 괴로움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일체가 유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일일 시호일, 뭐 월월 시호,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달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오늘도 무사히 있어. 오늘도 무사히. 그렇지 않아요? 무사. 일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없는 거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예요?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사야. 사고 안 나는 게 무사가 아니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도 악든 만들지 마라. 왜?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 와, 악한 원인을 악과가 와. 선이든 악이든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선악을 안 만들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업도 없어. 그래서 아무 일도 만들지 않는 거. 이래서 아무 일도 만들지 않은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무작위자야. 무작위자. 무사자야. 아무 일도 안 만든 사람이야. 마음으로. 그래서 아무 일도 안 만들 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그지 않아?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일일 시호일, 월월 시호일이야. 날마다 좋은 날이라 그래서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안 생기는 게 좋은 날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좋은 날은 무슨 날이요? 아무것도 안 만드는 날. 좋고 나쁨을 만들지 않는 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방법을 배우면 10년 뒤는 어떻고 20년 뒤는 어때? 그때에도 아무것도 만들질 않아. 그때도 일일시호일이야. 그래서 오늘 하루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근본을 내가 터득하면 10년 뒤도 아무 일 없어. 20년 뒤도 아무 일 없어. 그럼 날마다 정토야. 그래서 날마다 일일시호일, 월월시호월, 년년시호년이 되는 것이야. 자합장들 하시고요. 차왈 자행속수 이상 요미상무회원이 니라나 무미하루.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육포 한 묶음이라도 가지고 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자에게 내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은 없나니라. 그럼 공자님한테 가르침을 배우려면 뭘 갖다 줘야 돼? 적어도 육포를 갖다 줘야 돼. 아무것도 안 갖다 준 사람한테 가르침 줬어, 안 줬어? 주기는 했지만 뜨뜨름하게 줬겠지. 그럼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면 부처님한테 그냥 공짜로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법문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까? 부처님께 뭘 갖다 바쳤을까?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불자, 바칠 공짜, 불공이야.
여러분들 나한테 뭐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나한테 육포 바쳤어? 강의비 냈어? 순 도둑들이네. 지금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 때 돈 잘 냈어 안 냈어? 그때는 안 내도 돼. 어차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사기니까. 근데 뭘 배움을 얻을 땐 내야 돼, 안 내야 돼? 낼 생각은 안 하고 한 개라도 더 가져가려고 혀하냐? 이러니 도둑놈들이지. 유교, 도교, 불교에서고 필히 기본이 가르침을 받으려면 가르침을 받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그래서 공자도 육포 하나라도 갖다 주지 않으면 갖다 준 사람에겐 자기가 가르침을 안 준 사람이 없고, 부처님 법도 부처님도 법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꼭 부처님께 음식을 바쳤어. 이게 불공이야. 여러분들 불공기도 하는 게 법문 듣기 위해서 하는 게야.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덕에 내가 방송도 하고 지금 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 정신 차려. 맨날 오면 한 개라도 뺏어갈 궁리만 하지 말고 좀 시주들 좀 혀봐. 육포라도 좀 갖다 줘봐. 책 나오면은 아이고 나 안 사요 이러지 말고 좀 사봐. 2개씩은 못 사도. 책은 안 사도 책 사는데 책 하는데 스님 보태 쓰세요 해서 시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이 나와도 나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어떤 놈을 이뻐할게요? 나도 인간인데. 그 이치를 알아라. 논어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뿐이 아니야. 가정의 남편, 자식, 아내, 주변 친구에게도 똑같아. 나눠주는 삶을 사실 기원 드리면서요. 백전백승 천기대유 5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